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는 한때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코스피는 0.05% 어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도 상승폭에 비해서는 큰 하락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오늘은 하루 쉬어갔다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며칠 동안 상승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래도 하이닉스는 상승이 나왔었네요. 반면에 최근에 조금은 쉬어갔었던 2차전지 관련주 있죠. 이쪽은 오늘 상승폭이 조금은 컸었던 것 같아요. 삼성 SDI가 2%, 에너지솔루션도 2%, 모두 다른 업종보다 상승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첨보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지수는 0.7% 하락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종목들은 흐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쉬어갔던 것 같아요. 별다른 매수매도 움직임이 없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찍히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이때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꽤나 큰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초만 비교해 본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활발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코스피 위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모처럼 소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확실히 연초 들어서 수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4종목 모두 반도체와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죠.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고, 또 기관을 보면 기관도 삼성전자, KB금융,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반도체하고 금융주 위주로 집중적인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왔었거든요. S&P 500도 장중에는 1.4%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거에 비한다면 종가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날과 거의 변동성이 없었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장중 한때는 2.2%까지 급등도 나왔었는데 종가는 0.6%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도 흐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우선 60일선이죠. 여기에서 단기 저항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60일선 바로 위에는 이렇게 또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재성 이슈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차 60일선을 돌파한다면 그쯤이 되면 다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1월하고 12월에 쌓여있던 그 매물대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이 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초록색 선이었죠. 121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내려왔고, 또 단기 저항으로서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그 시점들은 특별한 재료와 모멘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밤에는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고, 또 목요일에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예상하는 범위는 6.6%에서 6.8%, 이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예상치 상회보다는 부합 내지는 예상치보다 밑도는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하여금 나스닥과 S&P 500의 매물대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밤에 있는 파월의 연설, 솔직히 크게 기대는 되지 않지만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0.7%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지난주에 금융주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지만 특히 성장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는 별다른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현재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작년 11월에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갭 상승과 함께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 종목도 비슷한 시점에 21선을 뚫고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는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2차전지를 의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1순위가 2차전지가 될 수가 있고 그걸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무려 58%나 급증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22년이죠. 그런데 잠정 실적 매출이 8조 5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4분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매출이 무려 92.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1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 LG전자는 무려 90% 이상의 영업이익 급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목은 매출이 92%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213%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또 여기에 금리 인상도 최소 1분기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업종들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내었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성장성이 탄탄한 만큼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필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종들은 잘 모르겠지만 필히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또 장기적인 하락이 나올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는 1월 27일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한다면 10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필히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7월달 당시에도 자, 이쯤이었죠. 7월 말에 6개월 보유수 물량이 풀렸었고 그 전후로 해서 선제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유수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다 흡수해가면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겠다.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10거래 정도 남았는데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저는 지금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다양한 소재 기업들 분명히 업종들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대형주로 움직이는 것은 주로 패시브 자금들에 의해서 물량을 바스켓으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코스피가 지금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보면 물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플랫폼 기업도 상승이 나왔고 금융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또 다양한 많은 테마주들 대부분의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특정적으로 골라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시장 내에서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그 비율에 맞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의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에는 삼성 SDI도 상승이 나올 것이고 다른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27일까지 10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는 외국인들 수급을 필히 관찰해보고 만약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면 저라면 조금씩 선제적으로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올 한 해 방향성은 분명히 상승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실적이 가장 부진했을 때, 그때가 삼성전자의 가장 저점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도체 봄이 왔다든지 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취해보시고, 이것도 어제 LG전자하고 마찬가지로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최악이었을 때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년 3분기하고 또 19년도 이 당시하고 그때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실적이 16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조 2천억이 나왔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19년 당시에도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개선은 없었지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지금의 시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바닥을 쳤다, 그런 관점을 가지기에는 조금은 의문이 생기는 시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눌렸던 만큼 조금은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도 올해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해서도 하나의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1분기부터는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4분기를 통해서 실적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D램 가격이에요, 빠르게 저점을 다지고 다시 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많이 시장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동안 조금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해 보시고요. 또 오늘 파월의 연설이라든지 목요일에 앞두고 있는 CPI 발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